카메라 찍잖아. 그럼 여기 점수 찍힌다. 자, 진짜 이 점수 찍힌다. 아니 어차피 이제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쌤 초콜릿 아닌 거야. 사실 저희끼리 나눠 먹으려고 그래, 거예요. 이따 먹어. 어차피 쌤이 찍어서 그 개념 원리 그거 올릴 거예요. 그 카페에 보시면 일을 저질렀죠. 모든 개념 원리 강의를 다 찍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찍고 있어요? 네, 이게 찍고 있어요. 찍으려고요. 얘는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개념 원리는 없죠. 자, 삼각함수.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시 하게 돼. 이게 원래 예전에 고1 거였거든요. 고1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 고1 2학기 때 배웠던 겁니다. 원래대로 개정되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작년 12월에 이걸 했다고 생각해 말보세요. 여러분들 예비 고1 때 이걸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의 소투의 지수로그 지수로그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죠. 그 누구도 수투를 했지만 지수로그를 잘 모르는. 그분들도 지금 수트를 다 선행을 했지만 지수로그를 모르는 이런 취급을 받았던 이게 1학년 2학기 맨 끝 과정에 있던 거거든요. 원래 삼각함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애들이 선행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앞부분은 되게 잘해. 미적분원도 수열의 극한은 엄청 잘하죠. 그래서 리미트 계산은 막 기똥차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적분 들어가면 뭐 인테그랄 뭐 이러고 그런 개념인데 미적분초에서 이제 옮겨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적분초에서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어디까지 나왔어요? 모르네요. 그냥 처음부터 할게요. 네. 오케이. 자,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를 배우시려면 첫 번째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반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개념을 보시면 104페이지에 자, 각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각이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평면도형의 정의에 따르면 각은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중1 과정에 나옵니다. 그게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졌냐?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시초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됐니? 근데 쉽게 말하면 시초선도 반직선이고 동경도 반직선이에요. 결국 반직선 두 개입니다. 얘도. 됐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 잘 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삼각비라는 걸 배웠었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 전혀 다르냐?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삼냐면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그냥 평면상에서의 도형을 삼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냐? 직각삼각형까지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아무리 각이 커져도 90도보다 클 수 없죠. 직각이 있으니까. 나머지 각들이 절대로 90도보다 커질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각이 그러면 무조건 0도부터 90도까지만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점점 각들이 점점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개념은 이제 아예 공간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평면 도형상에서의 비를 나타내는 게 삼각비였다면 삼각함수는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새로운 공간에다가 내가 삼각비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공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반각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정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시초선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얘와 이루는 동경이 있겠지. 그치? 자, 동경이 있을 때 여기 생기는 각을 이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잘 보세요. 삼각함수는 어디다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9시가 됐는데 벌써 아직도 힘이 남아도냐. 출근한 지 12시간이나 넘었는데.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좌표 평면을 그렸고 내가 자 이제 앞으로 여기 보세요. 얘가 시초선입니다. 여기가 시초선이에요. 이 노란색으로 덧칠한 부분이 시초선이 돼요.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동경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각을 내가 30도라고 했대요. 자, 30도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봐. 요 각은 몇 도야? 한태균 몇 도야? 30도. 응,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이렇게 돌아니까 또 달라요. 자, 쌍놈의 새끼야. 복습해. 얘가 30도가 아니에요, 이제. 얘는 30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빨간 선이요.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30도를 이루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몇 도예요? 390도를 나타내죠. 또 한 바퀴를 돌고 와요. 몇 도가 돼요? 750도가 돼요. 또 한 바퀴를 돌고 와요. 몇 도가 돼요? 몇 도가 돼요? 36 곱하기 3 더하기 30? 1110? 이렇게 되죠? 오, 빨라. 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얘는 잘 봐. 이 각은 눈에 보이는 건 30도인데 실제로 의미하는 건 30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 아, 얘가 360도 원상복귀돼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n바퀴 돌았다고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30도만큼 더 갔다라고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일반각이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빨간색의 동경이 이루는 각은 정확히 말하면 30도가 아니라 이제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30이다 라는 걸로 써질 거고 요 n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바로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몇 바퀴 돌았니? 됐니? 그래서 360도가 하나의 뭐가 되냐면 이제 주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일반각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나중에 삼각함수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삼각함수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동일한 모양이 반복이 돼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됐니? 그 주기가 얼마가 되냐? 대개 360도가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대개 360도가 돼요. 기본적인 주기가. 됐니? 왜? 한 바퀴가 360도니까. 이해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프 가셔서 설명을 더 들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놓을게요. 일반적으로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 하면 각 XOP,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알파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하는 건 뭐다?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을 뭐라고 얘기하겠다?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치? 자, 그럼 잘 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105페이지를 보시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총 5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별표 5개 치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요. 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봐. 그러면 두 개의 동경이 이루는 각들이 있을 텐데, 자, 동경이 두 개라는 얘기는 요 빨간 선이 몇 개?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빨간 선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가 일정한 위치 관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어떤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얘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가장 기초적인 거. 잘 봐. 자,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됐니? 그랬을 때 어떤
어떤 동경이 하나는 요렇게 가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갑니다. 다 썰라네. 왜 이래? 분별 부식이 되어요. 이렇게 힘이 넘쳐나네요. 그죠? 아까워요? 괜찮아요. 나만 원점한테 혼나면 되죠. 요새 분필 쌓아놓고 수업한다고 막 욕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세통. 자, 보세요. 얘들아, 봐봐. 요 빨간색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됐니? 그 다음에 항상 시작은 어디야? 여기야? 항상 시작은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노란색이 이루는 각은 이만큼이죠. 베타라고 할게. 그죠? 그럼 잘 보세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뭘 이루어요? 일직선을 이루죠. 약간 삐뚤어졌는데 일직선이에요. 네. 알겠지? 일직선을 이루죠? 그럼 잘 보세요. 그 일직선을 이룰 때 이 빨간색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베타에서 알파를 뺐더니 몇 도? 180도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동격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럼 뭐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80 일단 동그라미 쳐봐. 180.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 앞에 붙는 게 뭐야? 얘죠. 360 곱하기 n.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각이니까 기본적으로 360 곱하기 n은 무조건 붙어있는 거야. 붙어있고 그러고 나서 눈에 보이는 걸 봤더니 노란색 각에서 빨간색 각을 뺐더니 몇 도더라? 180도더라 라는 거예요. 언제?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상에 있을 때. 알겠니?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번에는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당연히 이런 거구나 의미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번엔 노란색 동경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일치해. 그러면은 이 노란색이 이제 베타가 아니라 여기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베타가 되겠죠. 그럼 잘 봐. 두 개가 일치하네? 그럼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뭐가 된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똑같다라는 거니까 똑같은 거에서 빼주면 베타와 알파가 어떻게 돼요? 베타와 알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거 되겠죠. 그죠? 소거 되겠죠. 알파라는 각에서 베타라는 각을 빼주면 소거 되겠지. 그럼 뭐만 남겠어? 얘만 남겠죠. 뒤에 꼬다리가 사라지고. 이해되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여기가 30도라고 해볼게. 근데 이 30도가 진짜 30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아니야. 이 30도는 그냥 30도일 수 있어. 근데 뭐일 수도 있어? 390도일 수도 있고요. 57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나? 아닌데? 760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50도. 미안해. 750도.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390도에서 30도를 빼줘. 얼마니? 360이죠. 요것만 남는다. 동일하다. 알겠니? 그게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러니까 그림이랑 밑에 보세요. 그림이. 뺐을 때 뭐만 남을 거다? 360 곱하기 n만 남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올 겁니다. 외우는 게 뭐야 지금? 뒤에 꼬랑지가 뭐가 붙는지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 번째 경우는 두 개의 동경이 뭐야? 요렇게 알파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이 된 거야. 어디에? X축에. 그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만큼은 내가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 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이만큼 돌지. 그치? 이만큼 돌죠.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360 n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잘 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더하면 뭐만 남아? 360n만 남죠.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하면. 알겠니? 두 개를 더하면 빨간색이랑 알파, 노란색을 더하면 뭐만 남아? 360n만 남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3번에 360n만 남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일 때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울게요. 그림 밑에 그림이랑 같이 보세요. 자, 이번엔 Y축 대칭일 때를 볼게요.
자, y축 대칭을 보시게 되면 얘는 요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요렇게. 알파. 됐니?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요 빨간색이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됐죠? y축 대칭이 된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쌤이 베타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칭이 된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요 각은 몇 도예요? 눈에 보이는 건 알파죠. 그치?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야? 눈에 보이는 각은 180도죠. 다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눈에 보이는 각은 몇 도야? 180도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항상 뭐가 깔려있다고? 360n이 깔려있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180이 붙는 거예요. 플러스 180이라고. 기본 베이스 360n에 플러스 얼마? 180이라고. 두 개를 더했더니. 이해됐어요? 예. 오케이? 됐죠?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게 되면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뭐가 되냐면 5번에서는 알파랑 베타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림 5번 그대로 볼게요.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건데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을 더해보시면 눈에 보이는 각이 몇 도야? 90이죠. 그죠?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걸 더하면 눈에 보이는 각이 몇 도야? 90이죠. 그럼 베타가 저쪽으로 대칭될 테니까. 그치? 그럼 두 개를 더하면 기본 베이스 360n에 뭐가 돼? 플러스 90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5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각의 관계는 두 개를 빼면 360 곱하기 n이 나오겠구나. 혹은 두 직선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면 두 개 빼면 360n 더하기 18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정말 어떻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좀 넘겨보세요.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아니다. 그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108페이지 봐봐요. 그럼 지금 배운 내용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108페이지 필수 예제 3번 보세요. 지금 배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만약에 문제에서 응용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각 세타와 각 5세타가 이루는 두 동경의 밑줄. 두 동경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일치한대. 두 동경. 자, 그럼 예제 3번을 보시면 두 동경이 어때요?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요 빨간색 동경과 그 다음에 노란색 동경이 어때요? 일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는 뭘 나타내요? 세타라는 각을 나타낼 거고 하나는 뭘 나타내요? 5세타라는 각을 나타내겠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봐봐. 세타는 0부터 360도래 얘들아. 세타는 0부터 뭐래? 360도래. 됐니? 자, 그럼 잘 보세요. 동경이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동경이 일치해요. 그러면은 노란색을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 빨간색은 그냥 편의상 한 바퀴 돌아서 왔다고 생각하고 5세타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그랬냐면 5세타가 당연히 큰 각일 거니까 5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빼주면 4세타가 남을 텐데 이 4세타가 얼마가 되더라? 360 곱하기 n만큼만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 4세타가 얘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야? 90 곱하기 n만큼이 남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360도까지라고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n 값을 찾으면 되겠죠. 왜? n이 뭐니까? n이 뭐야? 뭐라고 그랬어? 회전수. 몇 바퀴 돌았니? 그럼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회전수. 얘들아, 회전수가 n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정수겠죠. 기본적으로 뭐야? 정수일 거. 됐니? 그러면 90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90으로 나누면 0은 n만 남을 거고 여기는 뭐가 돼? 4만 남을 거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n 값인데 n 값은 정수밖에 안 되니까 뭐 1, 2, 3 3개가 되더라. 3개가 되더라. 아니 얘가 3개가 되더라. 아 그러면 90도에 들어가는 게 3개니까 90, 180,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70이 뭐가 될 거다? 세타가 될 거다. 답은 그래서 90, 180, 270이 답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됐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동격의 위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네. 옆에 호도법 보세요. 자, 호도법. 상태가 네. 호도법이 뭐라고 했냐? 그 각을 라디안 미소폰트 누구한테 배우냐? 엄청나게 멋지신 선생님. 씁쓸하네요. 네. 아니십니다. 자, 호도법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호도법은요. 쉽게 얘기하면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예를 들어서 120도 혹은 30도 혹은 60도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건. 됐니?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단위를 집어넣어서 호도법, 각도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 정의가 뭐냐면 잘 봐. 기본 단위부터 알아야겠죠?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세요. 그림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여기에서 뭐가 커서 그래? 자, 여기에서 호의 길이도 r이래. 오, 호의 길이도 r이 될 수 있대요. 될 수 있겠죠. 뭐 언젠가는. 그치? 즉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똑같대. 그때 이루는 요 각이 있죠. 요 각. 여기와 여기가 같아질 때,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이루는 중심각을 우리는 단위 뭐라고 얘기한다? 1라디안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단위로 해서, 밑줄, 이것을 단위로 해서, 기본 단위로 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무슨 법? 호도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라디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오케이. 됐니?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설명입니다. 별표 하나 치세요. 새로운 걸 배웠어요. 새로운 걸 배웠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잘 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대로 쭉 읽어보면 그 지금까지의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밑줄 60분법을 사용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도법을 배우죠. 각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미적분투에서 호도법을 배워보기 이전과 배운 이후로 나눠지는데 여기 잠깐 볼래? 앞으로 여러분들의 각도가 나왔을 때 그 조그만 요 도자 있죠? 문제에서 요 도가 없으면 호도법이에요. 됐니? 무슨 얘기냐면 세타 도라고 있으면 60분법이에요. 근데 세타라고 나오죠? 호도법이에요. 이제 문과에 대한 이런 거 몰라. 아, 알았지 예전에. 근데 지금은 몰라. 근데 도가 붙으면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도 있다 얘들아. 도가 붙으면 60분법으로 계산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걸 구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도가 없잖아. 그럼 세타라고 나오지? 아, 그럼 호도법 표현인 거예요. 그거 구분해서 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건 주의하시고 문제 디테일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자, 여기 봐. 그림에서 원래 원이 60분법으로 나타나면 원 전체의 중심각은 몇 도예요?
원 전체의 중심각은 몇 도예요? 360도죠. 60분법에 대해서. 그치? 근데 이 1라디안을 쌤이 알파도라고 해볼게. 즉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야 지금은.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360도 대 그럼 360도의 요 부채꼴에 대응되는 중심각이 얼마야? 60분법에서는 알파도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비례관계 볼게요. 비례관계. 자 비례관계 보시면 그럼 360도에 대응되는 전체 원주는 얼마야? 2파이r이죠. 그 다음에 요 알파도에 대응되는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알파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비례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비례식 내향의 값과 외향의 곱은 같다 라고 써보시면 얘는 알파도 곱하기 2파이r은 360도 곱하기 r이라고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r 지워지겠네. 됐니? r 지워질 거고 얘를 알파도고 2파이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2파이를 나눌게요. 그러면은 알파도라는 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파이분의 180이겠죠. 180도 이렇게 써지겠지. 그제? 그제? 근데 잘 봐잉? 잘 봐. 파이분의 180도가 알파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알파도는 호도법 표현으로 뭘 나타내요? 1라디안을 나타내죠? 그럼 여기다 1라디안 써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관계가 성립하죠? Understand? 그러면 얘 뭐야? 파이는 숫자잖아. 그냥 숫자니까 여기다가 곱해보면 180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파이 라디안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무슨 법 표현이에요? 호도법. 180도 무슨 법 표현이야? 60분법이죠? 아, 그러면 180도라는 60분법의 표현에서의 각도는 파이와 같구나. 호도법에서. 됐니? 그래서 180도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호도법에서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라디안 단위 생략하니까 그냥 파이라고 표현 이상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게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관계에서 당연히 1라디안은 뭐가 되겠어요? 파이로 나눈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고 1도는 역수로 뒤집으니까 뭐가 돼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일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증명이죠. 됐어요? 어렵지 않은 증명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건 이것만 남으면 돼. 뭐만 남으면 돼? 180도가 파이분 360도는 2파이겠고 근데 여기서의 2파이는 뭘 나타내는 거야? 다이나? 각을 나타내는 거라고 호도법에서 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됐니? 오케이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표 보시면 110페이지에 표를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나와 있는 60분법 호도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60분법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까지 쭉 나와 있지. 그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요? 당연히 180도로 잡아야겠죠. 그죠? 그럼 180도가 파이니까 승태가 90도는 몇 파이야? 2분의 파이겠죠. 2로 나눈 거니까요. 그죠? 360도는 몇 파이고요? 2파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잖아. 자,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아까 일반각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일반각도 새롭게 호도법을 이용해서 정의해보면 아까 일반각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됐니? 혹은 알파 정답은 없습니다. 문과는 안 보고. 라디안은 알고 하니? 공부하려고. 아, 진짜 공부하려고. 너 녹화하는데 왜 들어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데스크 쌤이 들려도 된다 그래서 자 빨리 가서 경우의 수나 해. 자
이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호도법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뭘로 바뀌어요?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라고 써지겠지.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문과 이 n이 뭐래? 정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좋겠어. 뭐라고 했어? 다음에 뭐라고 했어 내가? 회전수. 그죠? 역시 이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을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n파이 플러스 알파도라고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볼게요. 거기도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채꼴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원에 대한 내용, 호에 대한 내용 등등등을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호의 길이 공식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건 뭐였습니까? 2파이 r 곱하기 얼마? 360도분의 뭐? 중심각 알파도 이렇게 써줬었죠. 그래 안 그래? 그치? 됐니? 자, 근데 이걸 이제 뭘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호도법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야. 호의 길이. 됐어요? 호도법.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썼던 무슨 식? 비례식을 다시 끌고 올 건데 잘 봐. 호의 길이는 뭐의 비례? 중심각의 비례죠. 그죠? 그러면 L이라는 것을 내가 구하고 싶어요. L이라는 것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응되는 것은 전체 길이가 되겠죠? 2파이 R이라고 해볼게요. 원주 전체, 얘는 부분. 됐지?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각이 지금 이 60분법 표현이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세타라고 정의가 돼 있죠? 교재에서는. 그치? 그러면 세타에 대응이 될 거야. 요 호의 길이는. 근데 여기서의 세타는 무슨 표현이야? 호도법 표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써지는 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호도법이니까 동일한 표현으로 써줘야겠지? 얼마? 2파이죠. 360도. 그러면 나는 L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L은 얼마? 세타 곱하기 2파이 R과 같다 라고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2파이 날리시면 공식이 뭐가 나오니까 L은 R 세타다 라는 공식이 유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넓이는 쉬워요. 부채꼴의 넓이는 잘 보세요. 부채꼴의 넓이 바로 나옵니다. 넓이는 원래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죠? 그죠? 근데 내가 호도법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새롭게 정의를 내렸지. 그치? 그러면 L 자리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한 게 바로 뭐가 돼요?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새롭게 정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 문제 예를 해볼까? 필수이제 6번 보세요. 방금 전에 배운 공식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필수이제 6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4라고 되어 있고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예제 6번 보시면 얘는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요? 4래요.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죠. 그죠? 60도죠. 됐니? 그거를 L과 넓이 S를 구해서 구해보자 라는 건데 뭘로 해보자 이제? 호도법으로 해보자 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4죠. 중심각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60도인데 얘를 3분의 얼마?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호의 길이는 뭐라고 그랬니? R 세타니까 얘는 4 곱하기 얼마? 3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얼마? 4 파이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게 호의 길이. 됐니? 그 다음에 넓이 S를 구해보면 넓이 S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4제곱 곱하기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따라서 얘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얘는 6분의 16이니까 3분의 얼마? 8 파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신 게 바로 호의 길이와 이제 넓이를 호도법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됐죠? 넘기세요. 자, 그러면 115페이지 이제 삼각함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을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앞에 과정을 한 거예요. 됐니?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됐어?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잘 봐. 삼각함수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삼각함수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단위원이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돼. 단위원. 자, 단위원은 뭐냐면 좌표평면상에서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은 중심이 당연히 원점인 점일 거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이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됐니? 이게 단위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쌤이 새로운 동경을 그릴 거야. 새로운 동경을 그리는데 원점에서 시초선은 어디라고 그랬어 항상? 여기라고 했죠? 여기? 그지? 여기에서 각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이 생겼다라고 해보고 여기를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다. 세타라고 하자. 문제 중에 세타라고 많이 나오니까. 자,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수선을 내렸어요. 이렇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지. 그럼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을 내가 그냥 편의상 x, y라고 잡아볼게. 됐니? 그럼 잘 봐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x죠.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요?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요? r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쭉 빼서 써볼게요. sin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써줬을 때 sin 세타는 뭡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r분의 뭐라고 쓸 수 있다? y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r분의 x라고 써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x분의 y라고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됐니? 요렇게 쓰는 게 바로 무슨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교와 별반 차이가 없군요. 그렇잖아요. 똑같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그지? 선생님,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너무 쉽네요. 자, 문제는 뭘까요? 중학교 때 배우는 것과 여기서 배우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응? 가은아 뭘까? 자, 잘 들어. 쌤이 처음에 도입부에서 시작할 때 중학교의 삼각비와 고등학교의 삼각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공간상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치? 삼각비는 뭘로만 따져? 직각삼각형, 평면도형으로만 따지죠? 근데 여기는 뭐야? 좌표 평면이죠? 그럼 잘 들으세요. x와 y는 길이야 좌표야? 좌표야. 그럼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 없어? 있어. 됐어요? 근데 r은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r은 뭐예요? 길이에요. r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치? 잘 봐. 그러면 요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뭐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얘도 x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뭐래?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야. 뭐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됐니? 예를 들어서 뭐니? 아유. 엄마야?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냐고. 자, 이런 단위원이 있다고 했을 때요. 잘 보세요. 동경이요.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됐니?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했을 때 됐지? x, y예요. 수선을 내리겠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생기는 각은 요각이 될 겁니다. 주의하세요. 여기 아니야. 잉? 여기 아니야. 됐니?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이루는 각이니까 얼마예요? 여기가 세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관계를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요 세타니까 여기는 180 마이너스 세타니까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활용이야. 삼각함수 활용.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거는. 됐니? 그럼 봐봐잉. 여기서 보면 사인 세타가 얼마야? R분의 X야. 미안해. R분의 Y야 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죠 인간들아. 야 플러스잖아.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좀 뇌를 거쳐서 생각을 해. 네, 플러스네. 아니 위에 있잖아. 위에 Y좌표는 플러스 아니야. 진짜 유도신문하면 딱딱 걸려요 그냥. 항상 말은 뭐야? 뇌를 거쳐서 나와야지. 한영아 내가 100% 내일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할 건데. R분의 X고요. 탄젠트 X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R분의 Y 양수음수. 양수. R분의 X 양수음수. 음수. X분의 Y 양수음수. 음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갔을걸요? 맨날 하는 거? 기억나니 안 나니? 얼싸안고 정석의 66년에 출간된 정석에서 이 얼싸안고를 언급한 이후로 66년 이후에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다 이걸 알죠? 최고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삼각함수의 부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아메바 같이 얼싸안고만 외우면은 안 돼요. 아메바. 너무해. 자, 잘 들어. 이거를 단박에 이해를 하는 거는 뭐냐면 봐봐. 플러스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잘 대답했잖아요. 그럼 2, 3분면에 있죠? 그럼 사인만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1, 4분면은 뭐야? 다 플러스죠. 플러스. 그치? 아이 나 씨. 됐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동경이 여기 있어. 4, 4분면에. 그럼 여기서 수선 내렸어. 여기에 좌표가 있겠네. x, y라고.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했을 때 잘 봐. 여기서 생각했을 때 4, 4분면에서 생각했을 때 사인 세타 얼마? R분의 y. 동일해요? 코사인 세타 얼마? R분의 x. 동일해요? 탄젠트 세타 얼마야? x분의 y. 이렇게 써지겠지? 자 그럼 잘 봐. R분의 y 양수 음수? 음수. 왜? y가 음수니까. 그죠? R분의 x 양수 음수? 양수. x분의 y 양수 음수? 음수죠. 부호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알겠어요? 이거 갖다가 삼각함수의 부호가 다 증명이 되는 거야. 핵심은 뭐야? 벌써 한거 아니야? 자, 죽여버릴게. 핵심은 뭐야? x와 y는 좌표라는 거예요. 그게 삼각비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됐니? x, 물론 얼싸안고 외우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건데 x와 y가 뭐야? 좌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각비에 무슨 값이 생겨? 부호가 생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코사인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을 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음수값 절대 못 나올걸요? 그치. 정의 자체가 변의 길이의 비인데 변의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삼각비에서 어떤 삼각비가 미친 삼각비가 코사인 30도가 아니면 코사인 x가 음수예요. 이런 삼각비는 없다. 근데 이제는 뭐가 생겼어? 부호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왜? 공간이 달라졌으니까.
알겠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대장 정리 시작이야. 오늘은 정말 맛보기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알겠지?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삼각함수 이해하시려면요. 삼각함수만 이해하려면 동경만 들으시면 돼요. 알겠어? 동경만 이해하면 돼. 동경만. 동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경이 어디 있는지. 오케이? 됐죠? 네. 안녕히들 가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